그러면 죄를 아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살인했을 때는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살인을 많이 저지른 연쇄살인마를 내가 죽였다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해결사 TV 이정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다 그래요. 네, 넷플릭스에서 살인자 난감, 살인 장난감, 여러 가지로 불리는 것 같은데 살인 장난감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저는 주말 이틀 동안 한꺼번에 다 봤어요. 예, 재밌나 보네요. 네, 이게 몰입감이 있고 최우식 배우, 손석구 배우가 메인으로 나오는데 중반 이후부터 빌런으로 나오는 이희준 배우가 아주 연기가 뛰어나가지고 몰입감 있게 제가 잘 봤습니다. 우리 형사전문해결사 TV에서도 법적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네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살인이다 그러면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는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50조에 살인을 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형법상 죄명 중에 가장 높은 형량이 처해지는 네네. 범죄에 해당하죠. 거기다가 이 살인죄는 예비 음모까지 처벌을 해요. 최근에 공소시효도 없어졌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인데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우발적인 범죄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어떻게 형량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모든 범죄가 다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그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순간적인 감정에 욱해가지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보다 항상 형량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나쁘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자수를 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수는 살인죄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법 규정을 보면은 임의적으로 감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수를 하면은 무조건 감형받는 건 아니고 재량에 의해서 감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사건에서는 보통 자수를 하면은 이 판사님들이 감형을 고려를 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자수를 하면 감형인자로 네. 평가를 받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정당방위에서 살인을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당방위는 범행을 평가를 할 때 위법성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려운 용어로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정말로 정당방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범죄가 성립을 하지 않게 되고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쉽지 않겠네요. 정당방위가 그러니까. 인정되는 경우가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 살인은 더요. 자신의 이제 생명이 침해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방위 행위를 했는데 그러다가 살인을 저질렀다. 네. 그러면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그렇죠. 네. 정말로 방어행위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어떤 뭘 휘두르거나 물리력을 행사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역으로 죽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경우여야 되는데 인정되기가 쉽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 또 과실치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럼요. 예. 드라마에서는 실제로 살인한 대상이 죄를 아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죄를 아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살인했을 때는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살인을 많이 저지른 연쇄살인마를 내가 죽였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조금 감안해서 형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자기가 범행을 당해가지고 어떤 보복행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제3자. 네. 제3자니까 이건 법적으로 나쁜 사람을 죽여서 잘했다고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처럼 모르는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묻지마 살인으로 평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형 요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정도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어떤 보복적 행위들이 감형 요소로 평가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보복행위면은 일단 가중 요소로 들어가겠죠. 단순 보복이 아니라 감안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어요. 내 딸이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해서 아버지가 보복을 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보복으로 보지는 않고 그 사람이 내가 아버지 입장이 돼도 저런 심정이 들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심정적인 부분을 고려가 들어가는 거지 무조건 보복행위는 감형이 된다 약간 고려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살인죄 난감에 나오는 어떤 행위들이 아무리 나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게 이제 제3자가 어쨌든 죽이는 행위에 네. 불과하니까 감형 요소에 반영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인기 있는 드라마인 것 같은데 관련 주제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이런 것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주제로 두고
가지고 선정을 해서 방송을 찍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구독자분들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해결사TV 이정식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도훈 변호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